자, 한방에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이해하고 계신가요? 예, 다음은 항암 치료 시작의 조건이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전문 종양내과 의사가 아니라면 이 부분이 저는 가장 궁금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을 잘 들어보시면 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암 치료 시작의 조건이 뭐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 그동안 진료를 해 가면서 정리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고 간혹 문헌을 펼치다 확인하다 보면 대부분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다들 이해하고 적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시작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병이 캔서가 아주 명쾌하게 확진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환자분의 전신 상태가 충분히 평가되고 항암제를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전신 상태가 확인이 돼야 되고요. 또 항암제로 인해서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현성 감염이 배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발열 유무 등을 체크하고 환자분이 외래로 왔을 때의 전신 상태를 평가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혈액 검사 상에서 골수 기능은 항암제에 의해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 몸의 부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골수 기능에서의 일부 백혈구나 혈소판 등등은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항암제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CBC 검사를 하게 되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성 염증 소견을 시사하는 CRP 등을 체크해서 염증 소견 혹은 더 나아가서 현성 감염이 아닌지를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고 또 항암제가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대사되어 배출되어질 수 있는 기능을 확인하는 간기능 검사나 신기능 검사를 체크하는 것이 항암 치료 시작의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암 치료 시작의 조건을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항암제라는 것은 이상적인 항암제의 치료의 목표는 이렇게 항암제를 꽝 때렸을 때 암세포는 조금 더 많이 감소하고 그렇지만 우리 몸도 조금은 감소가 되고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 몸은 완전히 회복되고 암세포는 조금 덜 회복된 상태에서 다음 항암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몸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이렇게 유지해 가는 게 항암 치료의 이상적인 이제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간혹 이제 하다 보면 사이클을 너무 듀레이션을 길게 가져간다 했을 때는 우리 몸이 회복되는 시간은 좀 더 길게 되겠지만 암세포 역시 충분히 회복되기 때문에 효과가 좀 덜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더 길게 한다고 하면 우리 몸이야 덜 힘들 수도 있지만 이제 암이 점차 커져서 암으로 인한 증상으로 이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이제 듀레이션의 항암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용량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적은 용량을 하게 되면 암세포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서 효과가 좀 덜할 수 있고 더 적은 용량이라고 하면 암세포가 해도 크게 작아지지 않는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용량으로 적절한 간격으로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까지는 제가 이제 이상적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만 바로 이렇게 항암 치료 시작의 조건을 특히나 따지는 이유는 너무 상대적으로 우리 신체의 기능보다 항암제 용량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그 사이클이 너무 촘촘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암을 하게 되면 암세포도 많이 영향을 받겠지만 우리 몸도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암이 들어갔다가 항암제라는 거는 보약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환자분 자체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작의 조건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촘촘하게 따져보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병리학적 확진이라는 부분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항암제의 리스크라는 것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암제는 이제 보약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항암제가 일반 영양제 같은 수액이거나
혹은 이제 감염내과 교수님들은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그래도 항생제처럼 큰 리스크가 없는 약제라고 한다면 이 우리 감염에 걸렸을 때 감염이 의심될 때 균이 명확하게 확진되지 않아도 항생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혹은 수액 같은 거 그냥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항암제라는 것은 그런 약제들보다는 훨씬 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항상 이득이 분명한 걸 확인이 돼야만 할 수 있고 이득이 분명함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병리학적 확진이기 때문에 이 병리학적 확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항상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항암 치료로 했을 때 이득이 항암 치료를 미루거나 혹은 바이옵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보다 더 높다고 판단되면 병리학적 확진이 없이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 가지 인자들에 의해서 바이옵시 수준으로 아주 높게 진단을 할 수 있거나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간세포암이라는 HCC 같은 경우는 HBV나 HCV 같은 캐리어 혹은 그렇다는 언더라잉 LC가 있는 환자들에서 아주 하이퍼베스큘라 하면서 얼리 워시아웃이 되는 특징적 영상 소견과 함께 알파 피토 프로테인이라는 아주 명쾌한 튜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을 조합해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조직 검사 없이 HCC로 진단하고 수술이나 이제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프로스테이트 캔서에 있어서도 아주 고령이면서 PSA라는 명확한 암 표지 인자가 있고 이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호르몬 치료가 1차 치료인데 호르몬 치료라는 거는 항암 치료 리스크가 매우 적은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도 조직 검사 없이 호르몬 치료까지는 일반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점셀 튜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빠르게 악화되는 아주 특징적 임상 양상이 있고 알파 피토 프로테인이나 베타 HC나 LDH 같은 튜어 마커가 있으며 너무 빨리 나빠져서 조직학적 확진을 하고 하다 보면 갑자기 환자분이 나빠져서 환자분을 잃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점셀 튜머의 아주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조직학적 확진 없이 항암 치료를 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드린 경우들은 예외인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병리학적 확진 하에 치료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항암 치료 시작의 조건의 하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전신 상태라는 거는 여러 가지 앞으로 혈액 검사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지만 환자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퍼포먼스 스테이터스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스스로 걸어오냐, 스스로 걸어오지 못하느냐로 인해서 항암 치료를 견딜 수 있냐 없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항암 치료를 할 때에 있어서는 ECOG 퍼포먼스 스테이터스, ECOG 퍼포먼스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이것을 쓰게 되는데요. 0부터 5까지가 있는데 0은 약간의 증상, 0은 증상이 전혀 없는 것이고 1은 약간의 증상, 2는 꽤 많은 증상이 있지만 그래도 50% 이상 활동을 한다는 것이고 3는 증상도 크고 그래서 50% 미만으로 대부분은 집에 침상에 있는 것이고 4는 이제 거의 베드리든 스테이지고 5는 이제 사망한 단계를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잘 안 와닿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위암 환자다. 근데 위암 환자가 내시경으로 위암이 진단됐는데 자기는 우연히 발견됐다. 그러면 ECOG 퍼포먼스는 이제 0이 되겠습니다. 위암 환자가 진단이 됐는데 속이 쓰리다. 속이 쓰린 거 말고는 다 할 수 있다. 그거는 ECOG 스테이터스가 이제 1인 것이고요. 위암 환자가 꽤 많이 아프고 식사량도 좀 줄고 했는데 그래도 외래로 걸어 들어올 수 있고 간혹 산책도 하고 한다. 그럼 이제 2인 것이고요. 이제 환자분이 거의 고동이 어려워서 외래로 겨우 온다든가 집에서도 집안에만 화장실만 갔다 다닌다든가 그러면 3인 거고 화장실도 못 갈 정도면 이제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 시작의 조건이라고 한다고 하면 ECOG 퍼포먼스 2 이상의 상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회진 때
치료를 결정할 때 보면 환자분 병동 한 바퀴 오늘 걸으실 수 있어요? 정도를 최소한 물어보고 어디 산책 잠깐 나가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괜찮다고 하면 이제 항암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퍼포먼스 스테이터스로 인해서 자신들의 약제가 판단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0과 1 정도의 환자를 제한하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프랙티스에서 항암 치료의 시작의 조건으로서 전신살 때는 ECOG 퍼포먼스 2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혈액 검사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시면 CBC 검사에 뉴트로필 카운트나 플레이트릿은 이렇게 굵게 해놓고 헤모글로빈은 제가 이제 마치 취소하는 것처럼 해놨는데요. 그 이유는 혈액세포의 수명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뉴트로필은 보통 하루 이틀 정도밖에 생존을 못합니다. 플레이트릿은 이제 7일에서 10일이고요. 적혈구는 거의 넉 달 가까이 생존을 합니다. 근데 항암 치료 우리가 한번 노출되면 항암 치료가 대부분 2주, 3주 레지멘이거든요. 그것은 항암 치료의 영향이라는 건 적어도 2주, 3주가 갈 수, 최소한 2주, 3주가 간다는 의미이신 거고, 따라서 호중구는 뭐 수혈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만, 호중구 자체가 낮으면 이것을 뭐 잠깐 일시적으로 올리는 뭐 GCSF를 쓴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때는 이제 회복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ANC는 중요한 혈액 검사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혈소판도 마찬가지인데요. 혈소판의 수명이 한 7일에서 10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항암제를 시작을 하면서 혈소판이 낮은데 충분히 회복이 안 됐는데 혈소판을 수혈을 하고 항암을 한다는 것은 그 이후에 항암제에 의한 노출에 의한 혈소판의 영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혈소판을 수혈하면서 항암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회복을 충분히 기다린 다음에 한다던가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 항암하더라 하고 나서 거의 혈소판에 7일에서 10일쯤에 다시 재방문을 해서 뭐 수혈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적혈구 같은 경우는 120일을 생존을 하기 때문에 항암제의 어떤 영향, 반감기보다 훨씬 긴 기간을 생존을 합니다. 그래서 현성 어떤 출혈의 소견이 없다고 하면 헤모글로빈 6.5로 와도 수혈을 하면서 항암 치료를 시작을 해도 그 수혈한 혈액이 항암 치료에 의한 영향까지는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헤모글로빈은 따라서 이제 중요한 인자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이 두 가지 약제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치료를 시작하는 조건은 호중구는 1,500개, 혈소판은 75,000개 이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래도 뭐 항암제가 아주 사이토톡식한 케모 레지멘이 아니거나 그렇다고 하면 보통은 1,000개, 혈소판도 5만 개까지는 좀 고민을 해서 경험 있는 의사들은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이하에서는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액티브디 아니면 이제 수요로 항암을 시행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